1966년 9월 12일 충청북도 중원군 산청면 현 충청북도 충주시 산청면에서 아버지 김종진과 어머니 창녕 조씨의 이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김혜경의 고향인 충주시 산청면 송강리 대소강 마을은 김 여사 아버지의 고향이다. 김 여사는 이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의 아버지와 조부 등이 삶의 터전으로 삼은 곳이고 친척들도 여전히 근방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경이 태어난 1966년 대한민국은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변화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었다. 충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녀는 일녀의 남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서울 시립대를 나왔고 오빠는 미국 스탠포드대에 유학을 다녀왔다. 가족들은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김혜경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어릴 때부터 김혜경에게는 음악적 재능이 있었다. 원래는 어머니가 성악을 하고 싶어 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해 딸인 김혜경이 성악을 하고자 했으나 노래를 잘하지 못해 피아노로 전공을 바꿨다. 이렇게 어머니의 꿈이 딸에게로 이어지면서 김혜경은 자연스럽게 음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서울 선화예고를 졸업하고 김혜경은 본격적인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선화예술고등학교는 당시 서울의 명문 예술고등학교 중 하나로 많은 음악도들이 꿈꾸는 학교였다. 이곳에서 그녀는 체계적인 피아노 교육을 받으며 음악적 소양을 쌓아갔다. 예술고등학교 시절은 김혜경에게 있어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매일 반복되는 연습과 무대 경험을 통해 그녀는 피아니스트로서의 기초를 다져나갔다. 동시에 이 시기는 그녀가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키워나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1990년 당시 숙명여대 피아노과 85학번이었던 김혜경은 오스트리아 유학을 준비하던 중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숙명여대 피아노과에 85학번으로 입학했다. 숙명여자대학교 피아노과는 전통 있는 음악 교육기관이었다. 피아노과는 피아노 실기 교육은 물론 피아노 문헌, 음악 분석, 대위법 등 음악 이론의 연구를 통해 연주자로서의 연주 능력과 소양을 갖추게 하고 음악적 감성과 창조력을 개발시켜 전인적 전문 음악인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김혜경은 전공 필수 분야인 전공실기, 시창청음, 대위법, 서양음악사, 음악 분석, 건반화성, 합창, 피아노 문헌 등을 공부하며 음악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나갔다. 그녀는 클래식 피아노 연주자로서의 꿈을 키우며 졸업 후 오스트리아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다. 1990년 8월 김혜경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이재명의 셋째 형수와 김혜경의 어머니가 같은 교회를 다녔던 것이 인연이 됐다. 남편의 셋째 형수님과 친정 어머니가 같은 교회에 다니셨어요. 두 분이 얘기를 하시다가 장가 안 간 시동생과 피아노 레슨을 하는 딸을 만나게 해주기로 한 거예요. 당시 유행하던 007 미팅 소개시켜주는 사람 없이 둘이 알아서 만나는 방식으로 처음 만난 후 거의 매일 만남을 가졌다. 대학 졸업한 이듬해인 1990년 8월 007 미팅 소개시켜주는 사람 없이 둘이 알아서 만나는 것으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이재명은 김 여사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리며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5번의 소개팅 중 3번째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다. 내가 첫눈에 반한 사람의 이름은 김혜경이었다. 고 회상한 바 있다. 첫 만남에서 이재명은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편이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자기는 검정고시 출신이라며 살아온 이야기와 집안 분위기를 솔직히 털어놨어요. 친정이 부자는 아니어도 먹고 살만은 했는데 양쪽 집안이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자신의 처지를 당당히 말하는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청혼을 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았는지 이재명의 말로는 그 후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13세 때부터 써온 일기장을 건네주며 청혼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첫눈에 반했다.
며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13세 때부터 써온 일기장을 건네주며 청혼했다. 고 밝히기도 했다. 김혜경은 이 특별한 청혼에 감동했다. 김 여사는 연애 시절에 대해 남편이 당시 바다 보러 갑시다 라고 말하며 자동차 핸들을 틀던 모습에 연애 감정이 싹 텄다. 고 전했다. 남편이 양가 부모님께 허락받고 사귀자며 1990년 8월 저희 집에 먼저 인사하러 왔어요. 그해 9월엔 제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고요. 그 부담감에 진지하게 만나다 보니 그해 10에서 11월엔 평생을 같이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는 포장마차를 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재명과의 만남으로 김혜경은 오스트리아 유학이라는 본래 계획을 포기하게 되었다. 음악가로서의 개인적인 꿈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만난 지 6개월여 만인 1991년 3월 결혼했다. 결혼 후 김혜경은 슬아의 장남 이동우, 차남 이윤호를 가지게 된다. 1992년과 1993년 연년생인 두 아들을 낳았다. 두 아들은 모두 고려대에 진학했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아들과 관련해 최근에 취업했다. 직원 5명 있는 회사에 다닌다. 고 밝힌 바 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두 아들의 선거 지원에 대해선 가급적 안 나오게 하려고 한다. 고 말했다. 김혜경은 결혼 후 남편의 정치 활동을 지지해왔다. 이재명이 인권 변호사에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정치인의 길을 걸어갈 때 김혜경은 묵묵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 김 씨는 남편이 인권 변호사와 시민운동, 성남지사, 경기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가정을 돌보며 남편을 뒷받침했다. 특히 이재명이 정치를 시작할 때의 어려움에 대해 김혜경은 솔직한 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 2006년 처음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 말 이혼하려고 했다고 한다. 첫 선거였고 가장 힘들었죠.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말려요?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다는데요? 그때는 정말 정치인의 아내는 못할 짓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밖에서나 집에서나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대중도 남편의 솔직하고 담백한 면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동이 앞선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불의를 참지 못해서 그래요. 시골에서 여러 형제들과 함께 자라서 정도 많고 모질지 못해요. 김혜경은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은 자신이 담당하고 큰 정리정돈과 쓰레기 분리수거는 이재명이 담당한다고 말했다.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남편은 어디를 가든 튀는 뉴스메이커고 혼자서도 뭐든 잘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방해만 안 하면 그게 도와주는 거라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이는 김혜경만의 독특한 내조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친인척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은 무척 엄격한 것으로 보인다. 김혜경의 말에 따르면 병적으로 경계한다. 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혜경은 조용한 내조로 주목을 받았다. 김혜경, 자신의 필살기로 소통 꼽아 잘 듣고 공감해서 이재명에게 잘 전달하겠다. 김 씨는 이날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남편의 사과 글을 보고 진심이 느껴져서 혼자 눈물이 났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씨는 이 후보가 메시지 전달이든지 혼자 골똘히 생각하다 저한테 던진다. 옆에 저밖에 없으니까 라며 기본소득을 주면 어떠하겠냐고 하면 왜 공짜로 국민에게 돈을 주나? 국민도 이런 의심 있을 것 아닌가? 이야기하다 보면 본인의 방어적인 논리가 세워지는 것 같다. 고 말했다. 2021년 11월 김혜경은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배우자 실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이 지난 9일 이 후보부인 김혜경 씨가
자택 내 낙상 사고로 119 구급차에 이송될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이 의원은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이 후보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실신까지 한 후 열상을 입은 부인은 병원으로 가고 있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시기 이재명은 대선 패배 후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내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례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김혜경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 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존부터 김혜경 본인을 둘러싼 여러 논란으로 남편 이재명의 대선 운동에 악영향이 갈 것을 의식한 듯 이전과 비교하여 외부적인 활동을 최대한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시점까지도 외부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 2025년 5월 12일 조계종 중앙신도의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외적으로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인 설란영과 만남을 가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면서 조용히 내조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전북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열린 원기 110년 대각개교절 경축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후 경기, 양주 청년사, 명동성당, 경주 불국사 등을 찾는 등 종교계 예방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김 여사는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 대통령의 유세 일정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사전 투표도 부산 동구에서 이 대통령과 따로 했다. 언론 노출도 자제하고 비공개 행보를 해왔다. 2025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결정안이 확정되고 즉시 대통령 임기를 개시하였다. 2025년 6월 4일 남편 이재명이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함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 신분이 되었다. 대한민국 무궁화 대원장 수훈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자격 김 여사가 대소강마을 출신이 되면서 1979년 제10대 최규하 대통령의 부인 홍기 여사 1916년 충주군 주덕면 출생 이후 충주가 낳은 두 번째 영부인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 계획이다. 현재 청와대는 리모델링 및 내부 수리 중이며 이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로 들어가게 된다. 흥미롭게도 결혼 전 남편을 본인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과 악연이 깊은 형수인 박인복이다. 또한 남편 이재명도 상단 김혜경의 글씨와 비슷한 사인을 남기기도 했는데 한 시민이 김혜경에 져서 밥을 지어요를 이재명에게 건네며 사인을 부탁하자 김혜경의 남편 이재명이라는 사인을 써보인 적이 있다. 너는 내 운명에 이재명과 함께 출연하였으며 첫 화부터 아주 여러 번 출연해서 꾸밈이 없는 현실 부부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다. 당시 이재명이 본인을 위해 번식 기능을 포기했다고 말한 게 특히 화제가 되었다. 김 여사는 대소강 마을을 자신의 뿌리라 생각하고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다. 이 대통령도 충주를 방문할 때마다 인구 80여 명 50가구의 조용한 이 마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재명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한 적이 있는데 첫
대통령 선거 후보 신분이던 2022년 2월 24일 오전 충주시 젊음의 거리에서 유세한 뒤 충주시 산청면을 찾아 추가 유세 일정을 진행했다. 김혜경의 삶은 충청북도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음대생에서 한 변호사와의 운명적 만남을 통해 정치인의 아내,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이었다. 그녀는 항상 조용한 내조를 모토로 하며 남편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는 철학을 견지해왔다. 김혜경은 자신의 필살기에 대해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라면서도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은 잘 듣고 공감해서 정치인 이재명에게 전달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꼽았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서 국민과 남편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사람의 관계는 여러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김혜경 여사의 남편 호칭은 자기야. 이재명 지사가 부르는 아내 호칭은 여보라고 한다. 이재명은 과거 8월 한 달 동안 무려 5명의 여성과 소개팅으로 만나봤다는데 그중 3번째 만났던 김혜경 씨와 결혼하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된 부인 김혜경 여사는 여자 50명 중에 1명도 아니고 5명 중 1명이라 억울하다며 주변에 웃음을 자아냈다. 김혜경은 가정에서도 분명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가정 경영을 해왔다. 집안일과 아이들 교육은 자신이 담당하고 큰 정리정돈과 쓰레기 분리수거는 이재명이 담당한다고 말했다.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 있다는 두 사람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두 아들 동호, 윤호에 대해서는 정치와 가정을 철저히 분리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정치와 가정을 철저히 분리하고 싶어 한다.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비치고 있지만 아들들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고 설명했다. 김혜경은 여러 법적 시련을 겪으면서도 굳건한 모습을 보여왔다. 2025년 5월 12일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15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것이 남편의 대선 후보 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영부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영부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박탈될 수 있는 선출직이 아니므로 대외 활동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연함을 보였다. 김혜경은 제21대 대선 기간 동안 종교계와의 깊은 교류를 이어갔다. 조계종 중앙신도의 창립 70주년 기념식, 전북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 경기 양주 청년사, 명동 성당, 경주 불국사 등을 찾는 등 종교계 예방 일정을 이어갔다. 종교는 개신교 기독교이며 남편 이재명과 예장합동 소속의 분당 우리 교회에 출석했었다. 김혜경은 대선 기간 동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광주 빛골노인 건강타운, 광주 효령노인 복지타운에서 배식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5월 어머니 집을 찾아 58 유족들과 면담하기도 했다. 이는 그녀가 가진 따뜻한 인간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행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김혜경은 국제 무대에서도 활동을 시작했다. 첫 해외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하여 동포들을 만났으며 한동안 조국 걱정에 힘드셨을 것이라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캐나다 교민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혜경은 공식 석상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모습을 보였다. G7 정상회의에서 한복을 입은 모습이 패션 외교로 주목받으며 이전 영부인들과는 다른 스타일을 선보였다. 그녀의 아기자기한 필체도 화제가 되었는데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봉화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을 당시에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이라고 적었다. 김혜경이 영부인이 되면서 그녀의 고향인 충주는 1979년 제10대 최기화 대통령의 부인 홍기 여사 이후 46년 만에 두 번째 영부인을 배출하는 지역이 되었다. 충주 시민들은 충주사위 이재명을 외치며 뜨거운 환영을 보냈고 특히 시민들은 예부터 사위가 처가를 찾으면
씨암탉을 잡아 대접한다는 전통에 따라 충주사위 이서방 씨암탉 드시게 피켓을 들고 환영하는 등 독특한 의문을 선보였다. 김혜경은 대통령 배우자가 될 분에게 바라고픈 게 있다. 며 사회에서 일하는 여성이 가장 많이 힘든 것 같다. 면서, 보육, 출생, 돌봄 등 여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가 특별히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정책을 써주면 좋겠다. 고 당부한 바 있다. 이는 그녀가 영부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혜경 영부인의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조용한 내조와 소통이다. 그녀는 화려한 무대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역할을 선호하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잘 듣고 공감해서 정치인 이재명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녀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1966년 충청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소녀가 대한민국 제21대 영부인이 되기까지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개인의 꿈을 포기하고 가정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결국 더 큰 무대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진 것이다. 김혜경 영부인은 앞으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활동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와 여성,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녀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때로는 개인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이며 조용한 내조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이다. 충주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한 소녀의 꿈이 청와대까지 이어진 이 특별한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혜경 영부인의 앞으로의 행보가 한국 사회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해 본다.